한때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던 대제국 몽골. 그 몽골이 지금 한국과 사상 최초의 연방적 협력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제 이름은 바타르, 몽골 교육부 차관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제안을 신식민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쓰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 한글이 우리 몽골어를 되살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뿌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2021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몽골 교육부 차관으로 울란바토르 정부 청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제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좋은 동맹국이었지만 그저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 정도를 제안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틀 후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의 김 박사, 한국 IT 기업 대표인 이 씨, 그리고 주몽골 한국 대사관의 박 공사가 함께였습니다. 바타르 차관님, 그리고 몽골 정부 관계자 여러분, 김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몽골의 미래를 바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글 기반 몽골어 표기 시스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글로 몽골어를 쓴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김 박사는 침착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몽골어 단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알타이 어족입니다. 문법 구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은 몽골어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우리에게는 이미 키릴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몽골 문자도 있습니다. 왜 한글이 필요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대표가 나섰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키릴 문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입력이 복잡합니다. 전통 몽골 문자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친화적인 문자입니다. 타이핑 속도가 영어보다 빠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박 공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와 함께 다음을 제안합니다. 첫째, 몽골의 모든 학교에 무상으로 한글-몽골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둘째, 내륙국인 몽골의 인천항과 부산항의 자유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셋째, 몽골의 희토류와 구리 등 광물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공정한 가격에 구매합니다. 넷째, 한국 기업들이 몽골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 경제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제안입니다. 한국이 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줍니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도 이익입니다. 몽골의 희토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몽골의 광활한 토지는 한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호 이익입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인 간볼드에게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이것은 위험합니다. 한국이 우리 문자까지 바꾸려 합니다. 이것은 문화 침략입니다. 바타르, 진정하게. 나도 회의록을 봤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보조 문자로 제안한 거야. 선택은 우리 몫이고. 하지만 장관님,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러시아와 중국 눈치만 보고 살 건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울란바토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소련 시절 건물들과 새로 지은 현대식 빌딩들이 뒤섞여 있었죠. 우리 몽골은 항상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러시아와 중국,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긴 겁니다. 한국.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 몽골어를 한글로 쓴다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의심은 곧 현실이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제안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몽골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전면 도입이 아니라 시범 사업부터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울란바토르의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범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간볼드 장관이 제게 맡긴 겁니다. 바타르, 자네가 가장 회의적이니까 자네가 감시하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 제2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실에는 30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한국에서 온 김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몽골어로 인사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몽골어를 배울 거예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거랍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김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조합하면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단어도 쓸 수 있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은 바트인데요. 한글로 어떻게 써요? 김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썼습니다. 바트, 이렇게요. 비읍과 아를 합치면 바, 티읍과 을을 합치면 트가 돼요.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문자가 아닌데.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김 선생님과 면담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에게 키릴 문자나 전통 몽골 문자도 함께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차관님, 우리는 한글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보조 수단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여전히 키릴 문자로 정규 수업을 받습니다. 한글은 추가 옵션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아이들의 언어 이해를 돕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문맹률이 거의 0%입니다.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저는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범학교 5곳 모두에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맞춤법과 발음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한 몽골인 언어학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 체계가 매우 과학적입니다. 아이들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언어 감각이 발달한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국회의원 에르데네바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바타르 차관,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친다고요? 의원님, 이것은 시범 사업입니다. 효과를 검증하는 효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칭기즈칸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키릴 문자를 버리려 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의원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여전히 러시아 간판과 중국 간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볼드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시범 사업의 교육 효과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있네.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비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중국 외교관들도 우리 외교부를 압박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단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볼드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타르, 자네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 계산 말고 순수하게 교육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육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가보세. 정치는 내가 감당하겠네. 하지만 그 정치가 곧 폭풍이 되어 우리를 덮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2년 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몽골의 키릴 문자 포기 시도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주재 몽골 대사가 중국 외교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죠. 중국은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2년 2월 몽골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이 주도한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몽골의 정체성을 지켜라. 한글은 문화 침략이다. 우리는 칭기즈칸의 후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 전통 몽골 문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내면의 일부도 저들과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투야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경제부 장관, 모든 주요 강요가 모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우리 외교부 차관을 직접 불렀습니다. 만약 한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총리가 물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물 수출의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 우리 경제는 붕괴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간볼드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사업의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 평균 30%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은 50% 이상 개선되었고요. 교육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특별 초청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속국이 되려는 겁니까? 의원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한글은 단지 보조도구입니다. 우리의 키릴 문자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도구라고요? 이미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몽골어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젊은 세대는 한국 문화에 열광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부 반발도 심각합니다.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차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프로젝트가 몽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교육 효과를 인정했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의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울란바토르 제5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프로젝트에 참여한 2학년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한글로 몽골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왜 우리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를 배워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편해요. 컴퓨터로 타이핑할 때,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낼 때 정말 빨라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몽골인이라는 정체성을 잃는다고 느낍니까? 남학생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우리 몽골어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한글로 쓰니까 우리말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세계 사람들에게 몽골어를 더 쉽게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협은 한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몰려오고 있었으니까요. 2022년 4월 몽골 정부는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글 프로젝트를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시범학교 5곳에서 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했죠. 저는 그 결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학생들을 만난 후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정 발표 일주일 후 러시아가 몽골로 향하는 석유 수송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라고 발표했지만 모두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몽골 구리 수입량을 30%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몽골 경제의 핵심인 광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다시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물러나라.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릴 셈이냐? 우리 경제를 망치지 마라. 에르데네바트 의원이 시위 선두에 섰습니다. 그는 연설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정부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꿰매 넘어가 우리의 진짜 이웃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80%를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때문에 그들을 버린다고요?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청사 건물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해되었습니다.
실제로 몽골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가 나타난 겁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국회 반대편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래를 선택하자. 변화를 두려워 말자. 우리는 몽골의 새로운 세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플래카드에는 한글로 쓰인 몽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위 주최자는 투야라는 28세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적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투야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눈치만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내륙국이었던 우리에게 바다로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중국 독점에서 벗어나 공정한 거래 파트너를 찾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젊은 시위대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공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돕겠습니다. 박 공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몽골에 30억 달러의 긴급 경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한국 석유공사가 몽골에 석유를 공급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신에요. 셋째, 한국 기업들이 몽골 광물을 중국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 공사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한 몽골 화물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의 항만을 몽골의 관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륙국 몽골이 바다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입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이익입니다. 몽골의 히토류는 우리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광활한 토지는 우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미래입니다. 이것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전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첫 번째 한국 석유 수송선이 중국을 거쳐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석유가 끊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몽골 광산 지역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요. 시위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사람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문화교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동맹은 과거의 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의 과거였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 변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인천항을 통한 첫 번째 몽골 구리 수출이 성공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 항구를 통해 유럽으로 직접 수출한 겁니다. 물류 비용이 70%나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내륙국 몽골에게 바다는 항상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몽골과의 국경 검문을 강화했고 통관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몽골 트럭들이 국경에서 며칠씩 대기해야 했죠. 러시아도 압박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몽골 학생들의 러시아 유학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해 10월,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중심가에 거대한 건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몽 경제협력센터였습니다. 한국 기업 10여 개가 입주할 예정이었고 500명의 몽골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건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건설 기술자와 몽골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쓰인 설계도를 보며 의사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 몽골인 현장 감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한글을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국 기술자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말이 정말 비슷해요. 한글 때문입니까? 한글도 있지만 말 자체가 비슷해요. 문법이 똑같아요. 한국어로 나는 밥을 먹는다가 몽골어 어순과 완전히 같아요. 마치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타이 어족, 학자들이 말하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공통뿌리. 그것이 단순한 학설이 아니라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3곳이 몽골 고비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 몽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였습니다. 이 전기를 어디에 씁니까? 제가 한국 기업 대표에게 물었을 때 그는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절반은 몽골 국내용입니다. 울란바토르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한국으로 송전합니다. 물론 먼 미래의 일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전기를 보낸다고요? 네.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도 연결할 계획입니다. 몽골이 아시아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대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데네바트 의원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속국화의 길입니다. 그가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독립을 잃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대신해 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편의점, 한국 카페, 한국 음식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게들이 몽골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시범학교였던 울란바토르 제2초등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몽골어를 배운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제 한국 아이들과 온라인으로 친구가 됐어요. 우리는 매일 대화해요. 그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몽골과 한국이 형제나라라고.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몽골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볼드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바타르, 정부가 중대 결정을 내릴 예정이네. 한글 마이너스 몽골어 표기 시스템을 공식 보조 문자로 채택하는 거야. 공식 보조 문자라고요? 그래. 키릴 문자가 여전히 주 문자지만 한글 표기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거야. 사실상 경제 연합 수준으로.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미 각오했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만 볼 수 없어.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할 때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2023년 봄, 몽골 의회는 역사적인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한글 기반 몽골어 표기 시스템 공식 보조 문자 채택권. 찬성 58표, 반대 12표. 압도적 차이로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방청석에서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끝나고 있었습니다. 표결이 끝나자 의회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르데네바트 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언대로 걸어갔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마지막 저항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반대해왔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주 저는 제 고향인 다르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운 태양광 발전소 덕분에 우리 마을에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밝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의회가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이들이 전통 몽골 의상을 입고 전통 노래를 부르며 그 가사를 한글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우리 문화를 없앤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에르데네바트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고집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얻었습니다. 의회는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과 몽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이 나란히 섰습니다.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늘 전략적 포괄 동반자 관계를 넘어 경제문화, 연방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연방적 협력이라는 표현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두 나라는 여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입니다. 하지만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한국과 몽골 간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둘째, 관세를 대폭 완화하여 준 자유무역협정 수준으로 만듭니다. 셋째, 한글 마이너스 몽골어 이중 언어 체계를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합니다.
넷째, 양국 청년들의 교육 교류를 10만 명 규모로 확대합니다. 다섯째, 몽골의 인프라에 한국이 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몽협력은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김 박사를 만났습니다. 2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받고 있습니다. 몽골의 히토류 덕분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안정되었습니다. 몽골의 재생에너지 덕분에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외로웠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국가입니다. 진짜 형제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몽골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형제 국가. 네. 우리는 같은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했으며 같은 미래를 꿈꿉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에는 한글과 키릴 문자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몽골 청년들이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바타르 차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손자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졌어요.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말입니다. 2023년 여름, 저는 우연히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국 외교관 한 명이 비공식적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바타르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몽골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었군요. 그의 말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관님은 왜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압박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히 당신네들이 우리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외교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면 할수록 몽골은 오히려 한국에 더 매달렸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요.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조용히 있었다면 몽골 국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했을까요? 우리의 압박이 오히려 몽골 국민들을 단합시킨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지난 2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예상했을까? 그리고 그 반발을 오히려 이용한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을 면밀히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압박을 계산된 리스크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한 한국 외교 문서를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몽골 국민들의 자주의식을 자극할 것이다. 몽골인들은 역사적으로 외부 압박에 강하게 저항해왔다. 이것을 활용해야 한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급히 김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만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이 시간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 처음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계산해 넣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차관님. 우리는 몽골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실을 직시했을 뿐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몽골이 영원히 러시아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몽골인들이 많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명분? 네. 외부의 압박이라는 명분이요. 러시아와 중국이 압박하면 할수록 몽골인들은 우리가 왜 그들 눈치를 봐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동력이 되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김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몽골은 진짜로 발전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고 경제가 성장했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몽골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정당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몽골을 착취했습니다. 부당한 가격으로 자원을 사갔고 몽골의 발전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이 발전하면 통제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진짜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국 외교관이 했던 말, 우리의 압박이 오히려 몽골을 단합시켰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일입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은 우리에게 명분을 줬습니다. 변화를 선택할 명분을. 그리고 그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몽골이 얻은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한 항만 접근권, 중국 독점에서 벗어난 공정한 자원 거래, 10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의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 국가를 찾았다는 것. 제가 중얼거리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몽골이 필요했고 몽골은 한국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이용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활용한 걸까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2024년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해 6월 울란바토르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몽경제문화연방협력위원회 출범식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 국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몽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우리 몽골은 한때 지구의 절반을 정복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후예로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복을 시작합니다. 무력이 아니라 협력으로, 지배가 아니라 동반 성장으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한민국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광장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연설했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옛날 한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끊어진 고리를 다시 연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뿌리입니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김 박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3년 전 제가 처음 박사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박사님을 문화침략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기억합니다. 차관님의 날카로운 질문들을요. 저는 틀렸습니다. 박사님은 침략자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다리는 우리가 함께 놓은 겁니다. 한국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몽골의 용기와 개방성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저는 통계청으로부터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몽골의 변화, 경제 성장률 연평균 8%, 실업률 15%에서 6%로 감소, 1인당 국민소득 50% 증가, 한국과의 교역량 10배 증가, 한국 유학생 1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가. 하지만 가장 놀라운 통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몽골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를 묻자 92%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다라는 질문에 85%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3년 만에 우리는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해 가을, 저는 다시 울란바토르 제2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3년 전 처음 한글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3년 전 제가 여러분 교실에 처음 왔을 때를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분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을까 봐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몽골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도 갖췄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한국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한 뿌리인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비슷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과 몽골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더 가까워지도록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밝다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는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다름을 의심하고 협력을 착취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협력은 존재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한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를 통제하려 했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꿈꾸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과 몽골이 연방을 만들었다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국경은 다르지만 꿈은 같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문자를 공유합니다. 역사는 달랐지만 미래는 함께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국가입니다. 칭기즈칸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글이라는 다리를 건너 미래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우리 몽골은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